이진관 재판부와 처음 대면을 앞둔 박성재 전 장관의 표정은 매우 어두워 보였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짧은 답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에선 송구하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반대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법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재판부에서 23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질서 혼란을 야기해 국민께 송구스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내용과 실행 계획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이 지시 문건을 수령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언과 선서를 거부하는 이 전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부과할 하십시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음 재판부터 류역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출입국 본부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 재판장은 박 전 장관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주식시장에 뜨거운 기운이 코스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장중 5천을 넘은 데 이어 오늘은 코스닥이 7% 넘게 급등하며 4년 만에 천스닥에 올랐습니다. 5천피의 주역인 반도체와 로봇이 코스닥에서 낙수 효과를 내면서 관련 중소형 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장과 함께 1% 넘게 오르며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코스닥 지수는 6% 넘게 급등하면서 개장 1시간도 안 된 9시 59분, 매수 주문이 5분간 중단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결국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7% 넘게 상승한 106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장중 1000을 회복한 건 2022년 1월 6일 이후 4년 만입니다. 재작년 말 내란 사태 땐 6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코스피 5천 돌파를 이끈 반도체와 로봇주의 낙수 효과가 컸습니다. 반도체용 소재 부품 장비주, 이른바 소부장주와 로봇용 배터리 수요 기대가 큰 2차 전지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러자 바이오주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주까지 투자자가 몰리면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과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벤처 활성화 대책 등으로 코스닥 시장이 업그레이드 될 거란 기대가 커졌다고 봅니다. 정부의 이제 벤처 투자라든지 또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들을 상당히 좀 마련 또 일부는 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코스닥 증시의 이제 급등 배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당은 5,000피에 이어 천스닥 시대를 맞아 코스닥이 3,000선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현지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식은 내일부터 닷새간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내일 오전 이 전 총리의 시신이 공항에 도착하면 김민석 총리가 맞이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내일부터 닷새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인사가 사망했을 때 각계 대표들이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형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민주당이 함께 주관하고 김민석 총리가 공동장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은 내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김 총리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공항에서 운구 행렬을 맞이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고 밝혔고 김 총리도 민주 세력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주를 공식 추모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민주화의 새벽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되어주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전 총리의 별세에 북한이 조전을 보낼지도 주목됩니다. 이 전 총리는 2000년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남북 문제 해결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와 그걸 토대로 한 동북아의 다자안보 체제를 만드는 게 가장 우리 민족사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세계사적으로도. 북한이 조전을 보낸 건 2019년 고 이희호 여사 서거 때가 마지막입니다. 아직 북측의 동향은 없고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조전이 올 때도 있고 또 사람이 직접 올 때도 있고 여러.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 북한이 침묵할 가능성이 크지만 조전이 나오면 관계 변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지난주 저희 뉴스룸은 신천지 교인 최소 5만 명이 최근 5년 동안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신천지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입당은 개인적 판단이고 왜곡 보도한 JTBC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원 가입이 조직적 차원이었다는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엔 수도권의 요한 지파, 오늘은 부산, 울산의 안드레 지파 간부의 상세한 설명을 근거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간부는 2023년 교회 재적 인원의 절반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라 신앙이 깊은 사람들 위주로 하라는 지침까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천지 안드레 지파의 한 전직 여성 간부는 2023년 초 국민의힘 당원 가입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제 당원 가입의 명이 떨어졌다 하고 이제 팀 내에 몇 명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정치적인 거다 보니까 민감할 수 있다.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좋은 사람들 먼저 하고. 교회 재적 인원의 절반, 할당량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체계예요. 군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 19일 JTBC가 보도한 수도권 요한 지파 전직 간부의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이만희 총회장이 절대자로 있는 총회 지시였다고 했습니다. 총회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12지파 모두를 총괄하는 곳이 총회거든요. 요한 지파 전직 간부는 당원 가입 작정명이 필라테스라고 했습니다. 책임당원 회비 월 1,000원은 꼭 자동이체하고 회비를 낼 수 없는 신용불량자는 제외하라는 지침도 확인했습니다. 최소로 잡았을 때 5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그 전부터 당원 가입이 됐었던 거고. 보도 다음 날인 20일 신천지 측은 교회에 지속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특정 인물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정당에 가입한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JTBC를 적시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동원됐다는 구체적 증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작물이 검게 타 죽고 주민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근처에 있는 보관소에서 화학물질 900리터가 유출된 뒤부터입니다. 정부는 유해한 수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주민들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충북 음성의 배추밭입니다. 원래 이맘때쯤이면 겨울 배추는 이렇게 파랗게 익어서 이제 막 수확해야 될 때인데요. 그런데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 배추들은 온통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완전히 시들어서 이렇게 손으로만 만져봐도 바로 파스러집니다. 배추는 검게 변했고 반년간 키운 딸기 1억 원어치는 전부 폐기했습니다. 이 갈색 더미들이 모두 폐기된 딸기 80톤입니다.
3주 전에 버렸는데 아직까지 썩지도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5kg, 3kg 이렇게까지 크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은 뭐 한 1kg 내외 안 되죠. 한순간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고만 없었으면 김장해가지고 다 지금 먹고 있겠죠. 찰나에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지난해 10월 저장 탱크에선 기포가 올랐습니다. 어떤 물질이 나오고 있는지 상상도 안 됐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였지. 숨을 쭉 마셔야 되는데 캑 새어나오던 것 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접착제의 원료입니다. 저장소는 마을에서 3km 거리. 급성 흡입 독성 물질이라도 인가에서 최대 30m만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무가 그냥 다 그 다음 날 그냥 서리 맞은 것처럼 딱 꼬꾸러지고 축 처지더라고요. 하지만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화학 물질 900리터가 새어나왔고 나무와 채소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사고 지역에 있는 딸기를 더군다나 이게 생가잖아요. 생가인데 누가 안전하게 본인 자식한테 먹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농작물 피해액만 수십억 원, 주민들 건강 상태는 측정조차 힘듭니다. 사고 이후 이근재 씨는 3달째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 전하고 비교해서 어떠신데요? 똑같아요. 기침만 없어졌어요. 하지만 환경청은 누출된 물질 농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10ppm보다 훨씬 낮은 2.9ppm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 상황은 달랐습니다. 밥 먹기가 힘들 정도예요. 목이 아파서. 나 병원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지금 입글이 된 건데. 150명이 사는 이 마을. 사고 뒤 98명이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3일 입원해 있었고 내가 숨을 못 쉴 정도인데 그게 인체에 무해하다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문제는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써 사고 난 지가 3개월이 됐는데 그걸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나도 피해자인데. 보상 절차는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도 시기도 아직 안개 속입니다. 망가진 밭과 건강을 되돌리려는 주민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